3차 예선이고 AFC 집행위원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될 텐데 가는데 정몽규 아웃을 저쪽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어? 스르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예선이 시작됩니다. 9월 5일 팔레스타인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티켓을 향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와중에 티켓 값으로 또 한 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협회입니다. 자, 42% 인상, 42% 인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42%라는 숫자가 얼마나 가격이 오르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티켓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난 6월 2차 예선 당시 홈경기로 펼쳐진 중국전 티켓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펼쳐진 홈경기인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전 티켓 가격입니다. 차이는 여기입니다. 레드석 보이시죠? 레드석, 그리고 여기에 레드석. 지난 6월 중국전 당시 35,000원이던 가격이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42%라는 인상 가격은 다른 좌석이 아닌 이 좌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드석은 어떤 자리일까요? 이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으로 2층 B, C, D 이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홈 응원단이 붉은 악마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물론 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을 할까요? 왜냐면 또 이상한 해명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문제는 처음 인상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그냥 티켓 가격을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레드석의 경우 고정적으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더욱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언론과 팬들이 모두 지적을 하자 협회가 내놓은 해명은 AFC의 홈 원정 응원석 차별 금지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라 레드석의 반대편이 되는 원정석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축구협회의 주도가 아닌 AFC의 주관 경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AFC 규정 내에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대한 경쟁 규정에는 티켓 가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AFC 경쟁 규정 내에 권고사항은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AFC 2023 대회 운영 매뉴얼 48조 2항에 따르면 홈팀은 상대팀과 같은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권고안의 수준의 항목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원래 홈팀이 지나치게 원정석 가격을 이상하게 잡아서 원정 응원단 입장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잡는 경우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이 없던 시절인 남아공 월드컵 예선을 치르던 당시 북한이 홈 경기를 상해에서 펼치면서 이런 식의 가격 책정을 하는 바람에 23만 원이죠. 원정 응원단 입장을 방해한 전적이 있습니다. 좋게 봐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를 미리 차단했다는 의도로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원정석 가격을 3만 원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티켓값 인상을 둘러싸고 팬들 중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을 해결하기 위한 티켓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표팀 경기가 기껏해야 연에 12경기 정도 치르게 됩니다. 특히 3차 예선의 절반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게 티켓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억측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런 억측을 굳이 나오게 할 정도로 협회의 대응이 또 한 번 어설펐으며 전임 감독부터 시작돼서 현재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문체부 감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부분까지 현재까지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악화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찝찝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붉은 악마의 약화입니다. 지난 3월 3차 예선 경기에서 축구팬들은 협회 행정력에 대한 비판과 협회장의 퇴진 요구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과 육체적 마찰도 있었고 정몽규 회장은 3월 경기에서 중간에 경기장을 떠나기도 했으며 6월 경기에는 정몽규 회장이 아닌 정몽준 명예회장이 경기장에 참석하고 현 회장님은 불참했죠. 현재 붉은 악마를 비롯한 코어 팬들은 대한축구협회 행보와 현재 정몽규 회장에 대한 행보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대처와 전혀 통제되지 않는 보안 그리고 감독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함께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여전히 대한축구협회는 팬들과 소통을 최대한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2월부터 현재까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과정에서의 문제는 클린스만 선임 당시 때부터 단 한 군데도 달라진 부분이 없으며 홍명보 감독이 타 후보들과 다르게 면접 과정이 아니라 읍소를 통해 감독직을 맡았다는 팩트까지 밝혀지면서 소통보다 그들만의 집단으로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대 해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응원의 주도는 주로 붉은 악마가 합니다. 붉은 악마 쪽에서 구호를 선창하면 따라서 다른 관중까지 호응하는 시기죠. 파도 타기라던가 여러 가지 붐업을 주도합니다. 그런 붉은 악마가 협회와 협회장에게 등을 돌리고 안티콜을 합니다. 그동안의 안티콜 상황은 정식 감독으로 상황을 반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정해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감독이었고 경기는 지지 않았고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톱시드를 확정 짓기까지 한 상황이었죠. 3월 경기 당시에는 정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팬들과 경호업체 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6월에는 선수들에게 응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을 소모하며 여러 명의 감독의 면접을 받지만 결국 전력강화위원회는 해체가 되다시피 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어받았지만 결정은 면접도 보지 않고 읍수하다시피 모셔온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의 이유를 홍명보 감독과 협회가 같이 설명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감독 선임 과정, 이 과정에서의 사람의 문제 그리고 행정처리의 부실함, 문체부 감사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것 없이 흘러가는 협회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엎길 원하고 다시 세우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감독과 이런 결정을 한 협회를 곱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안티콜을 그것도 경기 내내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도 붉은 악마의 세력이 약화되길 원했을 겁니다. 이를 빌미로 단체 행동을 하길 바란다던가 혹은 그 자리를 거부하는 대신 붉은 악마가 아닌 일반 팬들이 들어오길 바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만약에 협회 예산에서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 티켓 가격을 부득이하게 올린다고 한다면 굳이 한 구역의 좌석을 찝어서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인 티켓 가격을 5%에서 10% 인상을 택했겠죠. 굳이 한 구역을 찝어서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인 티켓 가격을 5에서 10% 인상을 택했겠죠. 왜냐면 대상이 많아지니까요. AFC가 권고해서 그랬다 한다면 앞서 말했듯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원전석 가격을 레드석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도 협회는 이상한 대응으로 또다시 의심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사선이 가능할까요? 지난 8월 19일 정몽규 회장이 AFC 산하 상설위원회 회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27년 정기 총회까지 동아시아 지역 할당 집행위원을 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4선 도전한다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뉘앙스는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기자회견 당시 4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3선으로 연임 제한하는 것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로 이 의견을 올렸으나 이를 두 기관이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4선을 위한 초석 중 하나인 재정적 기여는 정 회장이 수장인 HDC에서 스폰서십으로 기여했고 국제단체 임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를 통해서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기준이다 뿐이지 문제는 상위단체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 아직까지는 확실하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조차 회장 연임건으로 현재 문체부와 대립 중인 상황에서 협회도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국회 문체부 전체 회의에서 유인촌 장관이 현재 감사 내용과 정 회장의 4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는 9월 안에 종료가 될 것, 감독 선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거들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선에 관하여 덧붙인 말은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공정하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인촌 장관은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 축구협회가 하나은행에 600억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이 문체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위법인 것 또한 밝혀지면서 정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것까지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서 회장의 직접적인 경질이라든가 혹은 감독 선임 취소로 이어지리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따라선 정치 개입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협회의 전방적인 막장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던가 현재 수뇌부들의 인적쇄신을 유도할 수 있는 사선 출마 반대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냅앤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이었습니다. 9월 경기 될 것 같은 이유가 9월 경기가 4포트, 5포트, 물론 다음 영상에 내가 얘기할 테지만 4포트, 5포트와의 경기라서 이거를 지면 월드컵에 대한 문제가 커져. 지면 안 돼. 팔레스타인, 근데 오만한테 우리 진 적 있다. 2003년에 오만 쇼크가 있었을
해서 4승 1패 전적을. 근데 그때 오만의 골키퍼가 그 프리미어리그 뛰는 골키퍼였어요. 알리 알합시라는 골키퍼인데 이 골키퍼 굉장히 대단해요. 위건의 레전드 골키퍼고 대단한 골키퍼. 뭐 그런 거는 뭐 경기적인 부분이야 그렇게 될 테지만 티켓값은 이거는 좀 불쾌할 만하지. 경기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지. 그러면 이 짧은 변 쪽에 짧은 변 한쪽은 홈 원정, 홈 서포터즈 응원단, 우리가 붉은 악마라고 부르는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골대 뒤쪽에 자리 잡는 게 축구 문화란 말이야. 그래서 홈 서포터즈의 자리와 원정 서포터즈의 자리가 있어. 홈 서포터즈와 원정 서포터즈의 가격이 그동안은 틀렸다는 얘기거든. 여기 35,000원이었고 여기는 5만원이었다는 거. 그럼 이 가격을 35,000원을 올려서 여기랑 동일하게 맞춘다. 근데 이게 권고지. 그러니까 이 해명이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북한이 우리랑 경기를 하는데 평양에서 경기 못한다라고 얘기했어. 2009년에 월드컵 예선할 때. 우리는 남한 애들을 평양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는 평양에서 했는데 이제 우리랑 경기만 상해에서 제3지역에서 이제 경기를 한다고 피파의 허가를 받은 거야. 왜냐면 얘네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쟁 국가고 전쟁 중인 상황이고 휴전 상황 이런 거 아니까. 근데 얘네가 공도 매치볼을 지네 맘대로 선택하고 문제는 원정 입장료를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란 소리랑 똑같았거든. 근데 이게 북한의 사례가 내가 생각이 나서 넣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원정 응원단의 입장을 방해한 사례가 꽤 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 이걸 징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거를 이렇게 맞출이라 이게 너무 억지잖아. 42%를 올렸어. 사실 35,000원에서 5만 원을 올렸어. 근데 그 자리가 얘기했잖아. 아까 5구역이라고. 그렇게 해봐야 65,000석 중에 거의 한 2,000석 정도 되겠지?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게 재정적인 문제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지. 근데 너무나 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여기가 스스로 이거에 반발해서 안 오길 바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지.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서포터즈가 안 와서, 왜냐면 정 회장도 3차에서 한 경기는 왔지만 중간에 갔고 2경기째는 아예 그냥 자기 사촌형을 보냈고 3차 예선이고 AFC 집행위원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될 텐데 갔는데 정몽규 아웃을 저쪽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어? 이번에 보니까 파리올림픽 때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만나서 축구협회 회장은 원래 욕먹는 자리 이런 식의 인터뷰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축구 팬들을 바보 만드는 거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 만드는 행동이잖아. 그런 것들이 좀 어이가 없는 와중에 한 구역을 딱 찝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속셈이 보이는 행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